지도와 같이 우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마지막 웨일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물어보는 역사 GSM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뭐였죠? 그쵸? 우리 기능이라는 개념 학습했습니다. 우리 다이너마이트랑 인쇄소를 가지고 기능이라는 개념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나머지 개념들 중에서 이 중에서 또 어떤 것에 대해 학습할까요? 힌트 나갑니다. 부피, 정체성. 둘을 잘 한번 조합을 해봤을 때,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관계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 속성, 사물, 아이디어 간의 연결과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두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다룰 두 대상은 바로 국기 그리고 정체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우리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개념 학습해 보겠습니다. 영국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영국 국기를 봅시다. 영국 국기를 잘 보시면, 네, 이렇게 여러 문양들이 부합된 형태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개지죠. 근데 사실 이렇게 단순히 문양으로 보이는 것들은 과거의 역사, 영국 역사를 잘 보여주는데요. 영국은요, 뭐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와 같이 우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마지막 웨일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문양들은 사실 각 구성국의 과거 왕국을 대표하는 국기였는데요. 네, 요렇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되는 거죠. 훗날에 이 네 왕국이 하나의 영국이라는 나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 왕국별로 국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보시죠. 네, 잉글랜드는 중세부터 사용해왔던 상징물이 있는데 바로 성 조지라는 사람의 붉은 십자가입니다. 성 조지는요, 가톨릭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재밌는 영웅담이 하나 전해 내려오는데요. 우리 옛날에 리비아 근처의 왕국에 용이 나타나가지고 왕국에 있는 여자들을 다 제물로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순서가 쭉 가다가 리비아 왕국에 공주가 이제 제물로 바쳐나가게 될 순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그 용감한 조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조지는 조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조지는 용을 바로 죽이지 않고 공주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용을 묶어서 왕궁으로 그대로 데려옵니다. 왜 데려오냐면 왕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기독교로 개종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이제 이걸 확인한 조지는 칼로 그제서야 용을 베어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성 조지와 관련된 전설은요. 이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니까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벌였던
있었던 우리 전쟁이었죠. 근데 아까 우리 용이 나타났던 리비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기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슬람 교도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땅이었거든요. 이 전설에서는 그러면 성조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용으로 상징되는 우리 무슬림들을 물리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십자군으로 참여한 기사들은요, 갑옷과 방패에 그 성조지의 붉은색 십자가들을 다 새겼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수호성인이었던 성조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독교 수호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까 봤던 잉글랜드의 그 십자가 문양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 의지를 잘 담아낸 것이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본 왕국 잉글랜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스코틀랜드 볼 건데요. 스코틀랜드는요, 우리 어떤 색깔이 좀 눈에 띄나요? 좀 하늘 색깔, 푸른 색깔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를 이끌어 나갔던 왕 중에 앵거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앵거스 왕 때 우리 앵글로족이라는 민족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가 벌어지는 이전날 밤에 앵거스는 승리를 기원하면서 성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도 그 다음날에 우리 하늘에 구름대가 막 몰려들어서 성 안드레의 상징이었던 X자 모양으로 이 구름이 막 변하기 시작을 했고, 이걸 봤던 우리 왕은, 앵거스 왕은, 이거 내가 어제 내가 앵거스 왕 이름으로 그성 안드레한테 기도를 올려서 이 하늘이 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용기를 얻었던 앵거스 왕이요,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왕국의 국기는 이처럼 푸른 하늘에 X자 형태의 구름 모양을 그려넣은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왕국에 설켜있는 그런 역사, 설화들을 봤는데, 그럼 우리 마지막 잉글랜드 됐고, 이제 북아일랜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북아일랜드에 있는 가운데 붉은 색깔 X자 표시는 아일랜드를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통치해온 통치자, 우리 킬데어라는 백작 가문의 문장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12세기경에 영국을 점령했던 노르만족의 일파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일랜드 대부분의 영토를 손에 넣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백 년간 아일랜드의 가장 강력한 봉건 영주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문양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언가 그 역사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추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북아일랜드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힐데어 가문의 문장입니다.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네, 우리 영국의 사례가 이 정도. 그래서 우리 영국의 각 문양들이 합쳐져서 이러한 지금의 영국이 완성이 되었구나, 영국 국기가 완성이 되었구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국의 국기가 역사를 얽혀있다는 걸 알았다면, 다음은 우리 미국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국기, 모두가 알고 있는 성적인 거죠. 미국 국기를요, 두 부분으로 쪼개보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두 부분. 첫 번째, 별의 개수, 그리고 줄의 개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각각 50개랑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사실 처음부터 미국 국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네, 식민지 시절부터 국기는 이렇게 생겼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죠. 이게 무엇이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별의 개수죠. 이 별의 개수 또한 미국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별의 개수 다살 몇 개? 50개. 옆에 있는 줄은 몇 개? 13개. 자, 50개는요. 네, 50개는요. 여기. 미국 전체에 가지고 있는 주의 개수 있고요. 그다음 13개는요. 미국의 일부 주 개수인데 요만큼만 나타내는 주 개수인데 그 13개의 줄과 관련된 역사,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라 바로 생겨난 줄 알겠지만 사실은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해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자, 이 국기를 보시면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네,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찾아서 아메리카로 사람들이 이주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서부터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방임입니다, 방임. 처음에는 이렇게 식민지가 알아서 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냥 두었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면서 돈이 부족해지니까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일명 중상주의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중상주의라는 정책은 부를 늘리는 것, 금을 늘리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 이념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이제는 방임하지 않고 각종 돈들, 차세, 인지세, 종이 만드는 세금 등 각종 세금을 마구마구 요구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식민지인들이 야, 우리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어. 우리 대표는 너네 땅에 가서 아무런 얘기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저항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러한 저항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주민 복장을 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항에 딱 정박하고 있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해가지고 차 상자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국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영국이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버리자 식민지 대표들은 요걸 엽니다. 1, 2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의 결과 식민지 대표들은 첫 번째, 우리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우리 독립전쟁 한바탕 펼쳐보자. 그 다음에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확하게 분명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권 아니면 자유권 아니면 행복 추구권과 같은 좀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들, 기본적인 권리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이 보장받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식민지 군인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땅에 있는 군인들은요, 전쟁에서 조금 밀리기도 했었는데, 워싱턴이라는 사람의, 아까 조지 워싱턴의 총사령관이라고 했었죠. 이분의 활약,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지원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근데 프랑스와 같이 여러 나라들이 지원했던 대표적인 전투 바로 여기 있는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식민지군들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날 수가 있었고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마침내 독립을 인정하는 파리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우리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주의 독립이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3개 숫자 익숙하잖아. 맞아. 그쵸? 우리 처음에 만났던 미국의 줄 개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식민지 초창기의 주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미국의 국기, 즉 성조기, 그리고 국기에 얽힌 역사를 통해서도,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그 나라의 국기와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 등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라는 개념은요, 국기와 정체성이 역사로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두 대상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이나 뭐 아이디어를 봤을 때 두 요소들이, 다른 그런 각각의 대상들이 주변에 어떤 요소들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고민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으로 볼게요. 안녕.